안녕하세요. 오늘은 2주차 마지막 제 수업인데요. 문제풀이까지 한번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 실증주의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실증주의 한번 마무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에 그 롬브루소, 가로팔로, 페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모두 롬브루소의 일정한 영향을 받고 범죄학을 연구했던 학자들인데요. 페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페리는 특정한 자연적, 사회적 사정하에서 당연히 일정한 범죄가 발생하고 일정한 범죄의 종류, 수량을 최대한과 최소한의 사이에 있다. 일정한 범죄의 종류나 수량은 최대한, 최소한의 사이에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한 자연적인 사회적 상황에서는 일정한 당연히란 것은 언제나 일정한 범죄가 발생한다. 즉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정하게 자연적이고 사회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 안에는 이렇게 일정한 범죄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즉 범죄 포화의 법칙. 범죄가 늘 어, 형성될 수가 없다. 형성될 수밖에 없다. 특정한 사회에 있어서 범죄 예방 조직, 예방하는 조직, 형사 정책은 의미가 없고 범죄 박멸, 범죄를 없애거나 철저하게 줄이는 것은 사회 조직을 변경해야 한다. 그래서 범죄는 특정한 자연적, 사회적 상황에서는 범죄는 늘 있다. 포화하고 있다. 그래서 범죄 포화의 법칙 페리는 강조를 했죠.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페리가 주장한 대로 우리 사회의 특정한 사회와 어, 특정한 자연적 사회적인 환경에서 범죄는 늘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냐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고 이해적인 어떤 동물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추구하다 보면 일정 부분은 범죄가 발생하고 따라서 이 사회 조직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늘 범죄는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페리의 어떤 그런 일부분은 어느 정도 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현지 경찰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범죄가 없으면 경찰이 존재할 수가 없다. 범죄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있고 사회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거를 그냥 용인할 게 아니라 최대한 범죄를 줄여나가는, 그러니까 범죄가 100이라면 범죄가 한 개 내지 두 개로 줄여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아예 없으면 좋고요, 그죠? 최대한 범죄를 줄여나가고 범죄가 없는 사회, 이걸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라파엘 가로팔로입니다. 가로팔로는 롬 브루소와 페리 후에 실증주의 학파 혹은 이탈리안 범죄 학파의 마지막 주자였다. 롬브루소, 페리는 롬브루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죠, 그죠? 가로팔로는 학자이면서 일상에서 매일 형사사법 시스템의 실천적 문제들을 직면하는
변호사, 검사, 시한판사였다. 변호사였고 검사였고 시한판사였다. 행위의 올바른 규칙. 규칙이란 거는 그 사회의 그 내부에 따라야 될 규칙이겠죠. 이러한 규칙을 용납할 것인지 금할 것인지 사고로부터 온다. 사법기관과 제도에 위치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실천적인 해법 추구와 자연범주의로 기억된다. 범죄 행위들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인간 감정, 도덕적인 연민을 침해하는 거다. 범죄 행위 자체가 사람의 감정과 도덕과 연민을 침해하는 거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범죄, 내추럴 크라임에서 자연범 이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캐틀레에 대해서 한번 더 볼게요. 캐틀레. 캐틀레는 벨기에의 수학자이고 사회학자이다. 통계학적 방법, 통계학적이라는 거는 통계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많다, 적다. 통계학적 방법이 범죄 연구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고 처음으로 범죄학 연구의 계량적 기술. 이건 좋은 방법이네, 그죠? 통계적으로 좀 보자. 우리 캐틀레가 범죄를 통계적으로 좀 이해하자. 캐틀레. 벨기에 대표적인 사회 통계학자이고 천문학자다. 1853년에 국제통계회의를 발족시켜 초대 의장이 됐는데 국세조사 기획의 표준화에 성공했다. P.S. 라플라스나 J.B.J. 푸리에로부터 통계의 수학을 이용하는 점에서 강한 영향을 받아 지구 물리학적인 성과를 인간 사회에 적용하는 사회 물리학을 지적했다. 재밌네, 그죠? 인구 출생, 사망, 체구, 범죄 등을 확률 통계 수법으로 분석하고 인구와 출생 몇 명, 사망 몇 명, 체구가 범죄 등을 확률 통계 수법으로 분석하고 큰 숫자의 통계 데이터는 중간 정도 평균에 집중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균 개념으로부터 인간의 일반적 개념으로서 도출된 평균인은 통계 데이터 분석에 의한 이론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사회 통제를 하는데 정상인의 기준이며 인간이 그것을 향해 가는 진화해 가는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다. 평균인. 그러니까 중요한 건 통계적으로 평균인을 정하고 이 평균을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그런 의미겠죠. 그죠? 막스는 캐틀레의 사회체계를 1849년에 읽었고 캐틀레의 인간에 대하여 녹스에 의한 영역본을 읽고 1851년에 읽고서 런던 노트 54에 기록했다. 14에 기록했다. 16에 기록했다. 막스는 1853년에 뉴욕 데일리 트리뷴에서 집행해서 타임스의 사형제도 변호론을 비판하면서 사형제도가 범죄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캐틀레의 인간에 대하여서 인용하고 사형 제도에서 범죄의 발생 건수는 변하지 않으며, 사형 제도가 있어도 범죄의 발생 건수는 변하지 않으며 범죄 발생의 평균 건수의 근거는 근대 부르주아 사회의 기본 조건에 있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쿠겔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회생활이 얼핏 보기에 우연으로 보이는 사건에도 주기적인 회귀와 주기적인 평균수를 통해 나타난 내적 필연성이 있다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증명한 데는 캐틀레의 공격이 있지만 그는 이는 필연성으로 이론적으로 해명하지 못했다고 표현했다. 어떻게 보면 캐틀레가 공산주의학자 막스에게 어떤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네요. 그죠? 일단 우리가 기억한 거는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한 개만 기억할게요. 통계학적 접근, 캐틀레의 역할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합시다. 통계적으로 봤던 학자는 캐틀레다. 자, 자본의 주제인 자본주의 생산 양식의 분석에는 이상적인 평균의 자본을 상정하는 방법이 취해지고 있다. 현실의 영국에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전개를 저해하는 요인이 여전히 실제하고 있지만 그 저해 요인은 언젠가 타파되고 자본주의 이상형에 접근해 갈 것으로 막스는 얘기를 했다. 이런 캐틀레의 이상형은 미래상을 보여준다는 점에 대응한다. 막스는 자본주의로 생산되는 대량의 상품은 통계상 큰 수의 법칙에 해당하며 그로부터 경제적 평균들이 발현한다고 상정했다. 자본에서의 다양한 평균 개념, 평균적 조건, 사회적 평균, 평균 가격, 평균적 노동력, 총 자본의 평균, 가치 구성, 평균 이윤, 평균 시장 가격 등이 그것이다. 생산 가격에 대한 두 가지 통계 일치 명제, 총 이윤 가치는 총 이윤, 총 가치는 총 생산 가격에 대한 막스의 논증은 캐틀레의 평균으로부터의 괴리는 전체적으로 상쇄된다는 생각이 따른 것이다. 캐틀레의 정규 분포의 중심을 차지하는 평균 개념은 다양한 개인의 정상을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로 평가할 수 있다는 19세기 사회 통계 사상에 대응한 것이다. 캐틀레의 어떤 평균 사상을 막스가 영향을 받았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우리가 지금 이제 범죄 실증주의 배웠고요. 범죄 실증주의 원인은 실증주의는 범죄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연구한 학문이고 대표적 학자는 럼브루소, 영향을 받은 학자는 페리, 가루팔로, 캐틀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캐틀레는 통계학적을 강조를 했죠. 통계적으로 봐야 된다. 사회 원인도 통계적으로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죠. 범죄 사회학자, 사회학에 대해서 얘기죠. 사회학 하니까 시카고가 생각나요. 시카고. 미국의 시카고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어, 아메리칸 드림 들어본 적 있죠? 이 미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다. 한때 이런 법칙이 있었어요. 미국에 가면 성공한다. 거기에 한 중심지가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에 많은 해외 이주민들, 가난한 사람들,
아메리칸 드림을 성공하기 위해서 꿈꾸고 해외에서 많이 왔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 이민들이 모이다 보니까 공업도시화되고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시카고를 중심으로 범죄학이 발달합니다. 범죄학 발달. 그래서 현대적인 범죄학의 역할은 이 시카고 지역 중심,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학이 발달해서 시카고 학파가 생깁니다. 이 사회학파는 어떻게 보면 시카고 학파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카고 학파, 시카고 지역의 시카고 학파, 이게 사회학파다. 자, 미국의 범죄학은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왜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를 중심으로 발전했는지 이해됐죠? 사회학이 지배하는 실증주의 학문이다. 사회학이 지배했다. 실증주의는 실증주의인데 뭐가 지배했다? 사회학. 사회학이라는 것은 범죄 원인이 이 사회에 있다. 실증주의에서 사회학파, 사회적 실증주의로 한 단계 앞으로 나갔다고 해야 되겠죠? 사회 원인이 있다. 범죄 원인은 유전에 있는 게 아니다. 유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주변 환경에 있다. 사회에 있다. 사회적 실증주의 학문.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범죄를 유발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있죠? 실증주의 학파에서 사회적 실증주의. 원인이 아니 사회다. 한 단계, 그죠? 사회학파니까 우리가 구별되죠? 이러한 시카고 학파는 1930년대 동심원 이론을 이용한 동심원 이론이란 게 뭐냐면 시카고 지역이 있어요. 시카고 지역. 시카고 지역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주민이 들어와서 이 공장지대에 모여 살게 됩니다. 공장지대. 그러다 보니까 이주민들은 돈 벌고 떠나면 되잖아요. 이곳이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더라. 그리고 범죄가 적게 발생한 곳은 외곽에 안정된 집이 있고 일할 때만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자기 집으로 가는 사람들, 주거시설이 있는데 이런 데는 범죄가 없더라. 하지만 여기 그 공장지대에 몰려서 쪽박촌에 사는 사람이랑 가난한 달동네 사는 사람들, 사람들은 범죄가 엄청 심하더라. 시각화인 지역 중심, 공업도시에는 엄청 심하더라. 이게 동침원 이론이에요. 동실원 이론을 이용한 사회 해체에 초점을 맞춘 생태학적 범죄 연구. 생태학이란 거는 우리가 공원에 보면 공원 조성을 할 때 공원에다가 연못을 만들죠. 그 다음에 풀을 심죠. 꽃나무, 나무를 심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거기 새들, 또 이 고기나 새들을 잡아먹은 파충류가 나오고 이게 생태학적으로 같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시카고 지역에 이런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생태학적으로 범죄도 잘하게 되더라. 그래서 범죄 연구를 시작해서 여기에 이제 부모들이 시카고 지역 한 중심에 맞벌이 부모가 돈 벌러 나간단 말이에요. 바빠. 돈 벌기 위해서 바쁘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 청소년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방황해. 청소년들은 부모가 돌보지 않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또 이 아이들은 나쁜 길로 빠져요. 함께 뭉쳐서 나쁜 짓을 하거나 깽문화가 발달합니다. 깽문화. 따라서 청소년의 깽 연구를 통해 심층 현장 조사를 했다. 범죄 사회학파가 나왔다. 범죄 사회학 실증주의 학파가 나왔다. 자, 제가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제 공부했으니까 객관주의 문제 풀어볼게요. 실증주의는 범죄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을 파헤치는 거죠. 자, 관계없는 것은 이 범죄자의 원인이 무엇이냐? 사회적 위험이 뭐냐? 시카고 학파. 이 범죄자란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원인이 뭐냐? 왜? 특별히죠. 일반이란 건 모든 사람들. 특별은 구별된 사람들. 여기에서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되겠죠? 잘못 관계가 없는 건 합리적. 합리적이란 거는 고전주의, 자유주의, 범죄학파에서 된 인간이다. 인간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합리를 위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한다. 고전주의. 롬브루소와 관계가 좀, 롬브루소란 거는 생리적 범죄인이죠. 타고날 때부터 범죄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정해진 거는 세를 거듭하고도 유전이 된다. 그래서 아예 정해졌다. 롬브루조는 범죄 원인을 찾죠. 사람에게 380명에 넘게 384명 정도의 두개골을 해부했고 그 다음에 5,700명 정도의 인체 특징을 다 조사했죠. 인체. 자, 볼까요? 사회적 환경을 중요시했다. 이거는 사회적 실증주의. 사회의 환경이 있다 했죠. 사람이 아니라. 잘못되죠. 유전된다. 범죄인은 어, 타고날 때부터 범죄인이 정해졌다. 더 크리미널 맨, 범죄인론, 생리적 범죄인, 타고날 때부터 범죄인이다. 롬브루소와 견해가 다른 것은 롬브루소는 타고난 범죄인, 사형폐지, 사형폐지 많이 했죠. 죄와 벌, 죄형 법정주의 누구죠? 베카리아죠, 베카리아. 앞 시간에 했죠. 욱하고 격정, 격하게 감정이 나오는 법, 감정이 욱하고 나오는 것. 그건 타고날 때부터 그런 게 있다. 기회법, 기회가 되면은 나오는 게. 이런 사람 벌금하자. 소년범은 아직 미성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 처분하자. 자, 넘어갑니다. 롬브루소가 주장했던 생리적 범죄인의 신체적 특징. 자, 타고나올 때부터 범죄의 특징. 작은 뇌, 시야 불균형, 큰 턱, 작은 귀 아니죠? 큰 귀죠. 자, 롬브루소가 주장하는 생리적 범죄인의 정신적 특징. 유인원을 생각합시다. 도덕적인 성격 결여. 맞죠? 잔인하죠. 충동적이죠. 고통에 둔감하죠. 민감해 둔감. 고통에 둔감. 벤담. 벤담이 주장하는 것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죠. 범죄 특별 예방 강조. 피해 없으면 형벌도 없다.
죄와 벌 누구죠? 백가리야. 그러니까 죄와 벌 많이 했죠? OX 한번 우리가 배웠던 거 풀어볼게요. 서덜랜드는 법률적 접근 및 과거 범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위 계층의 화이트 칼라. 화이트 칼라를 하니까 바로 나오죠. 서덜랜드. 이게 똑똑했다겠죠? 범죄, 환경범죄 등 미리 몇십 년, 5, 60년을 미리 내다보고 발표했던 서덜랜드. 화이트 칼라라는 단어도 처음 썼죠. 다양한 반사회적 행위까지 포함하여 접근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서덜랜드는 범죄학에 대한 정의에서 범죄학이란 범죄를 사회현상으로 간주하는 지식체계다. 범죄를 사회현상으로 간주한다. 범죄학의 연구 범주에는 법의 제정과 과정, 제정된 법의 위반 과정, 제정 과정, 위반 과정, 위반 행위, 대응과 어떻게 그 대응할 건가 그 과정을 포함한다. 맞죠? 자, 고전학파 우리 배웠죠. 특징은 국가와 법은 사회의 계약이다. 왕과 국민 계약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예방을 강조한다. 특별 예방은 실증주의였죠. 일반 예방을 강조한다. 형벌은 엄격해야 되고 확실하고 신속해야 범죄를 잘 통제하고 이러한 형벌이 가장 효과적인 범죄 예방 대책이다. 또한 비인도적인 형벌 제도를 폐지해라. 사회의 계약하고 공리주의 관점에서 도출해내고 있다. 범죄와 형벌의 균형성이 상실될 때 공익에 반하며 범죄의 진정한 척도는 범죄에 의해서 사회가 받은 손해이다. 맞죠? 넓어갈게요. 백가리아. 백가리아 많이 했죠? 백가리아는 공리적 가치가 있어야 공리주의, 합리적 범죄 원인은 사회 철학을 기초로 범죄의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만 국한해야 한다. 범죄와 형벌, 죄와 벌, 백가리아죠. 국가가 개입할 수, 국가가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오로지 사회 계약에 있으며 법률을 창설하는 권한은 입법자에게 있으며 신분에 따른 차별적 형법 적용 폐지 배웠죠? 범죄와 형벌은 어떻게 양은 균등한다. 참새에게 대포를 쏘면 안 된다. 모기를 잡을 때 큰 칼을 휘두르면 안 된다. 시간에 배웠어요. 처벌의 신속한 집행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범죄 행위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억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백가리아는 사형 폐지, 고문하지 마라. 범죄를 처벌한 것보다 뭘 하라? 예방해라.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뭘 갖고 있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 백가리아는 형벌의 일반 예방 기능을 강조했는데 형벌은 응보수단이 아니고 범죄 방지 수단으로 보았다. 따라서 형벌 집행의 효과는 형벌의 양뿐만 아니라 집행 방법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의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백가리아 하면 죄와 벌, 죄형 법정주의, 사형 폐지, 고문 금지 이렇게 형법 백가리아의 그 큰 공적은 형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 원리를 다 잡은 것 같아요. 형법 총론의 어떤 형법의 기본 원리를 다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고문하지 마라. 죄와 형벌,
죄와 벌은, 죄와 형벌은 형법이거든요. 죄형 법정주의. 같은 얘기예요. 형법에 대한 같은 입장. 어, 범죄를 할 때는, 집행할 때는 신속, 확실, 엄격해라. 형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백가리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백가리아 하면 형법. 펜담 말이 많이 했죠. 우리 한 거. 공리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계몽사수일을 구체화한 법률로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공리주의를 전면에 두고 범죄에 없는 감옥 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형법 개정을 주장했다. 형법의 목적은 개선, 격리, 피해자 보호, 경제성에 있다. 부당한 형벌로 근거 없는 형벌, 유효성 없는 형벌, 고가 형벌, 불필요한 형벌을 지적했다. 펜답은 공리주의적 형벌관에 입각하여 파놉티콘 감옥 건축 양식 꼭 기억해야 됩니다. 파놉티콘이라는 감옥 건축 양식을 고안했다. 형벌의 기준으로 관대성, 우등처우, 경제성을 제시했으며 벤담이 주장하는 근대형법의 기본 원칙으로 구체화된 것이 죄형 법정주의. 그러니까 그 베카리아 앞 시간을 봤지만 베카리아가 주장했던 게 베카리아 비읍이죠. 벤담, 베카리아 베 벤, 베카리아 벤담 이런 식으로 주장이 됐고 고전주의 학파에서는 실증주의 학파에서는 롬브루소, 롬브루소, 페리, 가로팔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 죄형 균등 신분형법 폐지. 신분에 따라 죄를 주는 신분범을 폐지해라. 합리적 인권관에 따른 형벌의 인도주의, 형사 절차의 정당화 등이 있다. 우리가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어, 사회적 실증주의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